오늘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독 프리미엄의 대명사 애플이 힘을 못 쓰는 이유와 한국, 중국 기업들의 동태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유럽인들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보급형 모델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물가가 대체로 비싸기 때문에 합리적이며 적당한 것을 지향하는 유럽의 정서와도 맞물립니다. 특히 유럽은 스마트폰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조성되어 있죠. 따라서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밀고 나가는 중국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이 보급형 제품군이 주로 맞대결을 펼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브랜드의 입지가 강했습니다. 유럽 시장 조사 업체 유로모니터는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및 스마트폰은 유럽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재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한 일본의 전자업체들과도 크게 대조되며 이는 곧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유로모니터는 한국 브랜드의 유럽 시장 압권 가능의 배경을 제품 혁신 집중, 새로운 카테고리 시장 개척, 대규모 마케팅 및 투자, 마지막으로 한유 열풍이 기여, 견고한 내구성과 완성도 5가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럽 공략 성공은 경쟁 업체들에게 있어서 유럽 시장에서의 보급형 스마트폰 성공 가능성을 검증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삼성과 LG의 플래그십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적 메리트를 베껴 프리미엄 경험을 보급형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유럽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막강한 가성비는 충분한 선택이 메리트였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똑똑했습니다. 중국 제품들은 카피캣이라는 브랜딩이 되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꼭 다른 브랜드를 베꼈다는 씁쓸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가지는 부정적인 관념을 바꾸고자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조금씩 마케팅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유럽연합이 중국산 배척 추세에 맞물려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판매량 수치 공개로 삼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2019년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670만 대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발표 하루 뒤 화웨이는 690만 대로 삼성보다 20만 대 더 많이 팔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했지만 화웨이는 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난 2013년 아이폰 5S 파생 모델인 아이폰 5C를 통해 보급형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메탈 하우징을 주로 사용했는데 아이폰 5C는 플라스틱 재질을 이용하는 등 심할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아이폰 5C 존재를 지금 제 영상으로 처음 아셨듯이 크게 망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높은 가격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자사 제품들이 라인업을 프리미엄 위 프리미엄을 만들고 대신 최하위 모델이 출고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며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 IT 제품이 비싸게 팔리는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더욱 민감했고 곳곳에서 드러나는 애플의 원가 절감을 꿰뚫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보급형 스마트폰들이 6GB, 12GB 램을 탑재할 때 아이폰 11 시리즈는 여전히 4GB 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OS 단에서 기본 점유하는 자원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게임 및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와 iOS 코딩을 따로 하지 않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과도 매우 상반됩니다. 대표적으로 앱 리프레시 이슈가 있죠. 게다가 최근 안드로이드 보급형 폰들이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추세에 반해 아이폰 11은 LCD와 OLED 디스플레이를 혼용하여 저가형과 고가형 간의 차별화를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XR의 경우 10R의 R이 레귤러라며 미국 본토에서도 욕먹고 있는 반해 유럽에서는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이죠. 애플의 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IT 기기의 충전 방식을 단일화하기 위해 표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이 통과되면 유럽 내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충전에 사용되는 포트를 USB-C 타입으로만 제작해야 합니다. 국제 규격과는 다른 독자 규격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하는 아이폰은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은 이미 지난 2014년 EU 의회가 제정한 범용 충전기 개발 지침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연간 5만 1천 톤에 달하는 구형 충전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USB-C 타입을 채택할 경우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강제성조차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애플
애플은 아이폰 11 시리즈에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 출력부는 기껏 USB-C 타입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폰 단자는 여전히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하며 라이트닝 단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의회에게 있어서 애플은 자신들이 정책은 거부하는 주제에 자국의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눈에 까신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와 의심스러운 통계 발표로 중국 기업 제재에 동참하는 유럽 시장에서의 민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유일한 LG와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사 애플은 유럽 행정기관과의 마찰까지 겹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9년 보급형 라인을 전면 개편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5G 시장 선점에도 성공했겠다. 보급형 시장까지 섭렵한 삼성과 LG전자, 한국 기업들이 독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